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상징인 삼성전자마저 결국 비상경영 체제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초인류 기업의 엔진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반도체 수출의 급격한 둔화는 이제 단순한 위기를 넘어 실제하는 거대한 공포가 되었습니다. 한때 풍요를 약속하던 월급 봉투는 이제 삭감과 구조조정의 날카로운 칼바람 앞에 놓였습니다. 대기업조차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처절한 생존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에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빚의 현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일도 유효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무지한 착각입니다. 경제의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는 소리가 들리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위험한 희망 고문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가계부채의 무거운 무게는 매일같이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소비는 완전히 실종되었고 자영업자들의 폐업 행렬은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입니다. 주식시장의 파란 숫자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전 재산이 증가함을 뜻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들이 하루아침에 가치를 잃고 휴지 조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한 원칙인 각자 도생의 시대가 우리 앞에 비참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재정적 재앙의 서막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기반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고금리가 고착화되면서 내수시장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안정적인 직장조차 이제는 구조조정의 거센 폭풍우를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서민들의 식탁에서 소소한 행복마저 모조리 앗아간 지 오래입니다. 한때 번화했던 도심 상가들은 임대문에 딱지만 가득한 유령 도시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소비의 열기는 식어버리고 오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출만이 시장에 남았습니다. 청년들은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중입니다.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감소는 실물 경제의 모든 모세 혈관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은행 창구에는 매달 늘어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명이 소리 없이 가득합니다. 자산 가치의 폭락과 부채 상환의 압박은 가계 경제를 파산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부양책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시장의 신뢰는 회복 불능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수출 강국이라는 화려한 이름표는 보호무역주의의 높은 장벽 앞에 무력하게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멈추고 현금을 금고에 가두며 혹독한 장기 불황에 대비합니다. 일자리의 질은 급격하게 하락하여 불안정한 단기 아르바이트가 대한민국 경제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대다수의 서민은 빈곤의 늪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둘패 신화는 완전히 깨졌고 깡통 전세의 공포가 온 나라를 어둡게 뒤덮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도심의 야경 이면에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수많은 가게의 처절한 신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저축을 통해 자산을 증식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암울한 시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내수 경기의 장기 침체는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경제적 빙하기는 결코 짧게 끝나지 않을 거대한 재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 위기가 1997년 IMF 사태보다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가계부채의 규모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기업들의 부실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가계경제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짊어진 빚의 무게는 이미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1997년에는 금리를 낮춰 회생을 도모했으나 지금은 고금리라는 덫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는 한국 수출 경제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입니다.
과거의 금모으기 운동 같은 전 국민적 단결은 이제 파편화된 개인주의 앞에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권 전체를 도미노처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기초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비참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여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은 외화 자산이 없는 서민들의 지갑을 무참히 찢어놓습니다. 자산 버블의 붕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부를 한순간에 소멸시킵니다. 실물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담보대출의 연쇄적인 상환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부터 시작된 파산의 지문은 이제 시중 대형은행의 문턱까지 도달했습니다.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완전히 말살하고 있습니다. 1997년 위기가 단기적인 충격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10년 이상 지속될 장기 침체입니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 밀려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은 생산 원가를 높여 기업들의 생존 확률을 급격히 낮춥니다. 무분별한 레버리지 투자의 결과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파멸의 성적표로 돌아왔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은 블랙홀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소비 시장의 자생력을 파괴하여 경제의 활력을 영구히 앗아갔습니다. 과거에는 위기를 극복할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침몰하는 배를 바라볼 뿐입니다. 신용 등급의 하락은 국가적 신인도를 실추시키고 자본의 대탈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가 박탈되면서 사회적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주식시장에 몰렸던 자금들은 이제 거품이 빠지며 비명만 남았습니다. 중앙은행의 통제권 밖에서 움직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응 자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부채로 쌓아올린 가짜 풍요의 탑이 무너지며 현실은 더욱 차갑고 잔혹하게 다가옵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결코 빚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절망적인 구조에 갇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은 골목 상권을 파괴하고 지역 경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앙의 끝에는 부의 재편이 아니라 대다수의 하향 평준화된 빈곤이 기다립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이번의 몰락은 이전의 그 어떤 사례보다 훨씬 파괴적입니다.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탐욕스러운 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빈 껍데기 주식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마지막 희망이라 굳게 믿으며 샀습니다. 정보의 최상단에 있는 자들은 거대한 위기의 냄새를 맡고 이미 현금을 확보해 멀리 숨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록적인 대규모 자금 이탈은 한국 시장의 몰락을 예고하는 아주 확실한 지표입니다. 주류 언론은 여전히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떠들며 무고한 개미들을 차가운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큰 손들이 시장에 던진 엄청난 물량을 받아낸 소액 투자자들의 계좌는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관의 화려한 리포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오직 자신들의 안정적인 탈출을 위한 시간 벌기였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기 직전 그들은 가장 높은 가격에 모든 보유 물량을 넘겼습니다.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자산가들은 이미 해외의 안전자산으로 모든 거처를 옮긴 지 오래입니다. 국내 시장에 남겨진 것은 이제 갚을 길 없는 부채와 가치가 폭락한 껍데기 자산들 뿐입니다.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을 챙기기 위해 폭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위험한 투자를 권유하는 비극을 연출합니다. 기업 내부자들은 자사주를 대량 매각하며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떠났습니다. 개인들이 소위 존버를 외치며 버티는 동안 거대 세력은 비웃으며 현금의 가치를 키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빠르게 마를수록 개미들이 빠져나갈 문은 더욱 좁아지고 결국 단단히 잠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우량주조차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삭제된 지 오래된 종목입니다. 작전 세력들은 절망에 빠진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마지막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자들이 TV에 나와 하는 모든 말은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금융 권력자들은 이번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헐값값에 나온 서민들의 자산을 모두 사들입니다. 개미들의 피 같은 소중한 돈은 거대 자본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비참한 재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정고의 비대칭성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무기가 되어 우리 모두를 공격합니다. 국가의 연기금조차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개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매우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이미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희망 회로를 돌리는 투자자들은 끝까지 냉혹한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펀드들이 환매를 전격 중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영원히 금융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부유층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도망치고 서민들은 증세의 고통을 온몸으로 처절하게 견딥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 남은 자금을 빨아들여 공중으로 증발시키고 있습니다. 과도한 신용 용자로 주식을 산 사람들은 반대 매매의 공포 속에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의 대폭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자본의 이동 경로에 불과합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면 결국 이긴다는 감성적인 구호는 냉혹한 숫자의 진실 앞에서 무력하게 깨질 것입니다.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지났으며 이제는 오직 처절한 생존의 싸움만이 남았습니다. 거대 자본의 잔치가 끝난 자리에는 개미들의 부서진 꿈과 비참한 파산의 흔적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화려했던 자산 증식의 파티는 이제 끝났고 여러분의 손에는 차가운 빚의 정산서만 남았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과 희망을 모두 버리고 지금 당장 손에 쥔 현금의 가치를 재확인하십시오. 자산 가격이 끝없는 심연으로 급격히 추락하는 동안 시장은 결코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거대한 불황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즉각 사용 가능한 현금뿐입니다. 여러분의 가계 경제를 밑바닥부터 갉아먹는 모든 독성 자산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합니다. 정부나 대형은행이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부채의 악몽으로 처절하게 돌아옵니다. 화려한 소비 생활을 즉시 중단하고 앞으로 다가올 혹독하고 긴 경제적 겨울을 버텨낼 체력을 기르십시오. 철저히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부의 격차는 이번 붕괴를 기점으로 영원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거대 자본이 이동하는 차가운 데이터의 흐름만을 끝까지 냉정하게 추적하십시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는 여러분의 소중한 저축액을 매일 소리 없이 깎아내어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파괴되는 아수라장 속에서 원금을 보전하고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이자 최선의 투자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서 잔혹한 숫자의 현실을 직시하는 자만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미 경제적 파멸의 쓰나미는 여러분의 현관 앞까지 도달했음을 깨닫고 즉시 비상배피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남아있는 모든 소중한 자산들이 완전히 증발하기 전에 지금 당장 방어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면 수정하십시오.